옛날 옛적 봉천리라는 작은 마을에 봄꽃이 막 피어나던 계절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 매화가 흩날리고 들녘에는 보리가 푸르게 올라오던 때, 이 마을에 낯선 여인이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화라 했습니다. 아직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과부가 된 몸, 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태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인네는 누구시길래 저리 곱단 말인가? 마치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하구먼. 저 고운 얼굴에 저 단아한 걸음걸이라니. 소문은 바람처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 가면 서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모여 그녀의 생김새를 떠들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피부는 옥구슬처럼 매끄러웠으며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그저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저녁에 등불 아래 바느질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웃음을 크게 터뜨리는 법도 없었고 동네 총각들이 일부러 집 앞을 서성여도 본척 만척 그저 묵묵히 일상에 충실했지요. 그러나 세상은 늘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하, 저리 고운 과부라니 이게 무슨 팔자인지. 저 여인을 차지하는 사내가 있다면 분명 복을 받는 거야. 그려, 저 여인네의 걸음걸이 하나에도 꽃잎이 춤을 추는 듯하니 어찌 눈길을 거둘 수 있겠어. 준혁, 봉천리의 대장장이. 서화가 이사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대장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준혁이라는 장정이 살고 있었는데 봉천리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름난 대장장이었지요. 그의 체격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새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의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구릿빛 피부 위를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장간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곤 했죠. 아이고, 준혁이 장정은 볼수록 듬직하구먼. 저 팔뚝 좀 보소. 보기만 해도 든든해. 에그머니, 저리 튼튼한 사내와 함께라면 어디 가도 안심이 되겠네. 그러나 준혁의 진짜 매력은 힘센 몸뚱이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농기구를 들고 오면 기꺼이 고쳐주었고 대가를 받으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말하곤 했지요. 아이고, 어르신께 돈은 어찌 받겠습니까?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십시오. 그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봉천리 사람들은 준혁을 마을의 보물이라 불렀습니다. 저런 총각이라면 어느 집 규수라도 장가들고 싶어 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눈길을 보내고 혼담이 들어와도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올시다. 제 짝은 하늘이 정해주실 것이옵니다. 두 사람의 천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봄날. 서화는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던 준혁이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되었지요. 아이고, 저걸 혼자 드시려나. 망설인도 잠시 준혁은 곧장 달려와 말했습니다. 서화 씨, 제가 도와드리겠소. 서화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멎은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화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준혁의 눈빛은 강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준혁은 힘차게 물동이를 들어 그녀의 집 안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던 서화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지요.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먼.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니겠어? 소문과 흔들리는 마음. 서화는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준혁이 눈에 밟았습니다. 대장간에서 올려나오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밤에는 그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와 서화 씨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놀라움과 설렘 속에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서화는 얼굴이 달아오른 채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과부 주제 총각을 보고 이리 설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서화의 마당 한켠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반짝이는 새 낫이었지요.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밭일 하실 때 쓰시라고 제가 만든 낫이오. 준혁. 서화의 얼굴이 순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낫을 품에 안은 채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달리기를 한 듯 쿵쾅거렸습니다. 봉천리 사람들의 눈기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요즘 서화가 자주 대장간 앞을 서성이더구먼. 나이며 홈이며 자꾸만 새 것을 쓰니 이거 아무래도 준혁이가 챙겨주는 모양이야.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그머니 과부가 총각과 정을 통한다니 말이 되나. 마을 체면이 있지. 하지만 젊은이들은 은근히 두 사람을 음원했습니다. 둘 다 참 좋은 사람들인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 눈치가 뭐가 대수람. 서화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과부로서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은 그녀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오. 서화는 낫을 품에 안고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준혁 씨가 이런 선물을 해주다니.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낫을 베개 삼아 누워도 보고 품에 꼭 끌어안아도 보았지요. 꿈결 속에서조차 그 낫은 뜨겁게 달아오른 듯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준혁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대장간에서 땀 흘리며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넓은 어깨, 강직한 눈빛. 아이고, 내 팔자가 어쩌다 이리 됐담. 과부 주제 총각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다니. 우연을 가장한 만남. 다음날 아침, 서화는 일부러 장터로 가는 길을 택해 대장간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는데 오늘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아, 서화 씨, 오늘도 장에 가시나요?
준혁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화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집에 필요한 게 있어 나가는 길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순간 서화의 마음은 한없이 벅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져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만 대장간 앞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만 들어도 괜히 설레고 준혁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의 소문.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냉정했습니다. 요즘 과부 서화가 자꾸 대장간 근처를 맴도는구만. 맞아. 준혁이 총각이 새 낫도 만들어줬다지 않소? 이거 수상한데. 장터와 오물가에서는 그녀에 대한 수군거림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어떤 안악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영 수상하구먼. 총각을 홀리려는 건지 저런 과부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둘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되면 좋지 뭘. 세상살이가 어디 남의 눈치만 보고 되나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새로운 인물의 등장. 길수. 그 무렵 봉천리에는 길수라는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키는 크지만 마음이 좁고 늘 남을 시기하는 기질이 있었지요. 길수는 서화가 대장간 근처를 서성이자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저 과부가 준혁이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내가 먼저 마음에 두었는데. 그는 곧장 우물가에 나가 아낙네들에게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에그머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서화가 대장간에서 준혁이와 속삭이고 있더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 말은 삽시간에 퍼져 마을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서화의 내적 갈등. 서화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내 마음이 잘못된 거요. 세상 사람들 말이 두렵소. 하지만 준혁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그의 망치 소리가 들려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고 밤이면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가에서의 사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 서아는 빨래를 하러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반짝이는 가운데 갑자기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준혁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구릿빛 피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서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뒤엉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쿵쾅쿵쾅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물에서 나오자 그녀는 황급히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떼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려도 손가락 사이로 자꾸만 보게 되었지요. 하늘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서화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꿈과 현실. 그날 밤 서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서화 씨,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서화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란 말인가, 생시란 말인가.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 뛰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선물. 며칠 후 서화의 마당에 또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교하게 만든 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밭일 하실 때 쓰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준혁. 서화는 호미를 품에 안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갈등.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습니다. 헉, 과부가 총각에게 꼬리를 친다니 참 세상 말세구먼. 에구머니, 마을 기강이 무너지겠네. 어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만 젊은이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둘 다 참 선한데 왜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네. 하늘이 맺은 인연 같은데. 그러나 길수와 같은 일부 사내들은 여전히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화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준혁을 향한 감정은 더 깊어졌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험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장간 앞에서 잠시 마주친 날이면 그녀는 괜히 심장이 요동치며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화 씨, 요즘 제 선물 잘 쓰고 계십니까? 예, 준혁 씨. 호미도 낫도 참 좋아요. 덕분에 밭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장간 앞에 설렘. 어느 날 서화는 일부러 호미를 들고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준혁 씨, 혹시 이 호미 손잡이가 조금 헐거워졌는데. 그렇군요. 제가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준혁은 망치를 잡고 정성스레 손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모습이 서화의 눈에는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신세만치네요. 아닙니다. 서화 씨께는 제가 뭐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의 말에 서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은 이미 벅차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본 몇몇 아낙네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 과부가 이제 대놓고 대장간을 드나드네?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가 마을 기강이 무너지겠구먼. 수군거림은 바람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밭머리에서 서화의 이름은 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젊은 아낙은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총각을 꼬드겨. 참 낯짝도 두껍지. 길수의 질투.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한 사람은 길수였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소. 서화가 준혁이 집 앞에서 낯짝 불키며 웃고 있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부가 총각을 홀리다니.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그는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준혁이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서화는 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길수, 너나 잘하거라. 남의 정에 끼어들지 말고. 하지만 길수의 질투는 점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은근히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두 사람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괴로움. 서화는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꼬. 준혁 씨를 향한 마음은 분명한데 세상 눈이 두려워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과연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걸까? 과부의 몸으로 다시 사랑을 품어도 되는 걸까? 그러나 이내 떠오르는 준혁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마을의 분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새 서방을 맞는다니 절대 안 된다. 마을 전통을 어기면 큰일이지.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사는 게 무언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게 중요하지. 왜 남의 눈치만 보나.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두 사람을 지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사랑을 하고 싶은데 왜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준혁의 결심. 준혁 역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망치를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내 마음은 분명한데 서화 씨를 향한 이 감정을 세상에 숨길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밤 그는 대장간 불빛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서화 씨를 지켜야지. 불길한 여름. 그러던 어느 날 봉천리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마을 뚝은 점점 비트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큰일 났네. 뚝이 무너지면 마을이 통째로 잠길 게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뚝을 막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서화도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서화 씨,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마을을 지키려면 저도 힘을 보태야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젖은 흙을 퍼나르고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물살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뚝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맛비는 밤낮 없이 쏟아졌습니다. 봉천리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뚝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날랐습니다. 하늘이 뒤집어진 듯 천둥과 번개가 연달아 터지고 강물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서쪽 뚝이 무너진다. 한 사내의 외침이 빗속을 가르며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정말로 서쪽 뚝이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거센 물줄기가 솟구치듯 마을 안으로 밀려들어오려 하고 있었지요. 위기의 순간. 그때 서화가 뚝 가까이에서 흙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치마 끝도 잊은 채 두 팔로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두 가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화씨! 준혁이 눈이 뒤집힌 듯 외쳤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휘말려 흘러가려는 순간 준혁은 망설임 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투! 흙탕물은 마치 괴물처럼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우르릉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저러다 둘 다 죽겠구만. 준혁아, 네 목숨을 버리지 마라. 그러나 준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서화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을 더듬으며 물속을 헤매던 준혁은 마침내 서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청백해져 있었고 의식이 아득해 보였습니다. 서화 씨, 정신 차리세요. 절대 놓지 마시오. 그는 이를 악물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수없이 떠밀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내 그녀를 끌어안은 채 두 귀로 올라왔습니다. 굿줄. 두 사람이 땅에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사화는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숨을 헐떡였고 준혁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발 눈 좀 떠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화는 천천히 눈을 뜨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서아 씨가 다치면 저는 더는 살 수가 없을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변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눈빛이었지만 이내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하, 이 정도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니겠나. 맞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심지어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해 하던 어른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 앞에 선 것은 세상의 체면이나 규칙이 아니라 눈물로 확인된 진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백. 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서화 씨를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서화도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혁 씨는 제 삶의 빛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순간 빗소리가 잦아드는 듯했고 하늘 사이로 구름이 갈라지며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옳다. 두 사람 참 잘 어울린다. 사랑하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반대의 목소리.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젓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 원로 최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과부와 총각이 맺어지는 건 전례가 없네. 마을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이 말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길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마을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과부가 총각을 홀리다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길수야, 네 속마음은 다들 안다. 헛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그래, 준혁이가 아니었다면 서아가 오늘 살아남지도 못했을 게야. 길수는 이를 가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 호구는 결국 새벽 무렵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은 간신히 큰 피해를 막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는 또 다른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화와 준혁은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맞잡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굳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 서화는 집에 돌아와 창문 너머로 빗방울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벌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소서. 제 마음은 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혁도 대장간에서 홀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어떤 날이 오더라도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으리. 서화 씨, 당신을 지킬 것이오. 장맛비가 지나간 뒤 봉철리는 잠시 고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한 서화와 준혁은 이미 온 마을에 알려진 사이가 되었고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른들의 반대. 며칠 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맛비로 무너진 둑을 수리할 일도 있었지만 더 큰 주제는 바로 서화와 준혁의 관계였습니다. 원로 최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구했다 해도 과부와 총각이 맺어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세. 마을의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일부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 봉천리는 예로부터 질서와 관습을 지켜온 마을 아니던가. 하지만 젊은이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이 관습보다 얻지 못하단 말입니까? 두 분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왜 막아야 한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회가 나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응원하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갈림길. 그날 밤 서화와 준혁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축축한 장막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서화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다니요? 이곳은 제 부모님이 계셨던 마을이고 제가 자라온 고향인데. 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소.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화는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아요. 은밀한 준비. 두 사람의 결심은 곧 은밀히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노인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는 마을이 하나 있단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거기라면 너희 둘을 기꺼이 받아들일 게다. 정말입니까, 노인장? 그럼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왜 맞겠느냐? 어서 가서 새 삶을 열거라.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도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밤마다 쌀과 옷을 챙겨주고 길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떠나는 길.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서화와 준혁은 손을 꼭 잡고 봉천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안개 낀 고향 마을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서화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겁게는 고향을 등지는 슬픔 때문이었고, 가볍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며칠을 걸은 끝에 두 사람은 김노인이 알려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부부라니 반갑습니다. 힘든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화와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봉천리에서 늘 눈초리와 수군거림을 받던 그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한 말과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마당에 붉은 비단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혁아, 서화야,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우리 마을의 식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새 마을에서도 실력 있는 대장장이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농기구는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서화는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마치 모두의 손자처럼 귀여워했습니다. 제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이 되면 서화는 창가에 앉아 고향 봉천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준혁 씨, 언젠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도 될까요? 네, 서화 씨. 우리 아들과 함께 돌아가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귀양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봉천리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준혁이 아니냐. 서화도 잘 있었구나. 허허, 우리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네. 참 잘 살고 있었구먼. 심지어 예전에는 고개를 젓던 어른들도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거라. 우리가 그때는 너무 옹졸했지. 네가 옳았다. 서화와 준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맞아주시니. 그날 밤 봉천리에는 오랜만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과 노래, 웃음소리가 온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랑의 귀감. 이후로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봉천리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과부와 총각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 역경을 뚫고 마침내 행복을 얻은 이야기 말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야지.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사 체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진심이 제일이지.